자, 어문을 보시면, 자, 이러한 까닭에 인수우관, 인수가 관성을 보면, 관성을 만나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죠. 자, 인성이 관을 만나면, 관은 뭐죠? 관생인이죠. 인을 생해줘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컫는다. 뭐를? 관인쌍전. 관성과 인성이 쌍전을 이룬다고 말한다. 자, 관은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귀함을 나타내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길을 말하죠. 뭐죠? 쟤는 부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의 기운이 인성으로 화해서, 인성은 뭐래요? 나를 생해주죠. 그러니까 뭐죠? 관의 기운이 인성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뭐죠? 이게 둘 다 인성과 관이 둘 다 쌍전, 둘 다 온전하면, 둘 다 보존이 되면 어떻게 된다? 관이 쌍전이 되면 귀함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무인불기,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불은 뭐죠? 이중부정이잖아요.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관인쌍전을 이루게 되면 다 귀하게 된다. 자, 이 동목 봉수. 자, 목이면 예컨대 간목이 동목이기 때문에 해월, 자월, 축월 되겠죠. 이 해월, 자월, 축월이 뭐죠? 이거 겨울이잖아요. 추워 있는 겨울에 수를 또 만나요. 그러면 예컨대 임수나 개수를 만나면 정말 차갑죠. 추운 겨울에 물은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생목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죠. 이런 상태에서 자, 비록 관성이 투출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된다는 얘기겠죠. 신금이 투출되면 또한 어렵다. 뭐다? 필기. 반드시 귀하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 간목이 추운 계절, 겨울에 태어나고 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차갑죠. 화가 필요합니다. 조우상. 그런데 신금이 오면은 뭐죠? 신금이 이 얼어있는 겨울에 신금은 뭐죠? 역할을 못하겠죠. 그리고 특히 뭐다? 금생수로 수로 설기당하죠. 근데 그런데 임수가 어떻게 돼요? 얼어있잖아요. 얼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물이기 때문에 얼어있어서 제대로 금이 나의 나의 관이 수로 바뀌어서 수가 나에게 잘 전달되지를 못할 수가 있다. 왜?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한 반드시 귀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나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대개 금한 수익동. 자, 금이 뭐예요? 차가워요. 자, 금의 기운이 차가워져. 겨울철에 쇠를 만지면 어떻게 손이 달라붙어 버리죠. 물기가 있으면. 그래서 금이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물은 익은 뭐예요? 더하다 그 말이죠. 얼어버린 것을 더하게 된다. 금은 차갑고 물은 얼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얼어있는 물이죠. 지금 이게 겨울철의 물에 금생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얼어있어요. 특히 금도 차가운 기운이니까. 그래서 얼어있는 물은 불능생목 할 수가 없어요. 목을 생조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연야라. 그것이 이치가 그러하다 그 말이죠. 연은 그러하다 그 말이니까 그 이치가 그러하다. 이치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겨울철에 얼어있는 물은 목을 수생목으로 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조가 중요하다 이야기죠. 조가 중요하다. 양왕. 자, 인성도 굉장히 왕하고,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주죠.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신이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지금 기운이 왕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식상이 여기에 투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귀. 왜 귀하다고 할까요?
자, 식상은 뭐 나오면 식은 뭐예요? 극을 해죠? 관을 극을 해버려요. 관을 극하죠. 그럼 식신을 제거해야 되죠. 식극관이 되니까. 근데 식을 없애주는 게 뭐예요? 인극식이 돼버려요.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식신을 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신을 극을 해서 식신이 관을 극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럼 뭐가 지켜져요? 관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다? 역시 귀할 수가 있다. 법, 무릇, 인격, 인수격, 특히 이 인수격이 계연 모두 그러하다 그 말이죠. 이 용지 동목. 자, 겨울에 목을 쓰는데 겨울에 목을 쓰는 그것을 쓰는 겨울의 목이 우위 수기 더욱 우자죠. 더욱 빼어난 기운이 된다 그 말이죠. 수기가 있게 되는 것은 이 동목 겨울철의 목은 봄화 목을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부류, 가히, 설신. 자, 부류. 다만, 뭐만만 하지 않는다. 가히.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거의 할 수 있다. 설신. 자, 인성의 기운, 뭐죠? 이게 기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설신뿐만 아니라, 즉, 또 뭐다? 가히 조우야라. 조우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겨울의 목이다. 그러면은, 간목이, 해월, 자월, 축월 이때 해자월에 간목이 동목이 화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물을 녹여주죠. 그렇죠? 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이건 뭐죠? 일종의 저우죠. 저우. 수국화가 되지를 않고 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풀리면서 수생목으로 해주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다. 인성은 뭐죠? 이게 지금 인성이잖아요. 그쵸? 물이. 인성이 있으면 화가 있어서 인성을 물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서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주고 물이 또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잇몸 시리잖아요. 차가운 물 먹으면 물을 좀 적당히 뜨거운 물하고 섞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먹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 겨울의 목이 봄화, 이 화를 만나게 되면 예컨대 정화나 병화를 만나게 되면 부류, 가히, 설신. 자, 일의 기운을 목생화, 이렇게 설계시키는 거죠. 설계시킬 뿐만 아니라 뭐다? 또한 조우도 조정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얼어있는 물을 풀리게 해줘서 그 물이 나를 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관점은 뭐예요? 조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우. 자, 그 다음에 평주를 볼게요. 역시 평주도 부연 설명하니까 같은 이야기겠죠. 동목, 목은 목인데 겨울철의 목이다. 얼어있죠? 자, 목생 동령. 목이 겨울철에 태어났다. 월령 인수. 당연히 여기죠. 수생목이니까. 자, 간목이 해월이나 자월은 뭐죠? 이거는 수니까. 수생목이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인성이 되죠. 인성. 수생목이니까 월령이 인수다. 그런데 동수. 얼어있는 물은 불능생목. 수생목이 안 된다. 그런데 투관성. 여기에 관성 신금이 투출됐다. 그런즉 금종수세. 금은 어떻게다? 수생목으로 금생수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익증기한 그 차가움을 더하게 해줘요. 자, 물이 얼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쇠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쇠도 더 어떻게 해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더 차가움을 더하게 할 뿐이다.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이 나의 관이 이렇게 인성으로 수를 생해주면서 근데 수가 더 얼어붙게 만들으니까 더 쓸모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투재. 자, 재성은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는 토죠. 목극토니까 예컨대 무토라든가 기토 이런 게 토가 나오게 되면 투재성 즉 수한 토동 역시 이것도 얼려버려요. 겨울철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기 얼려있는 땅 보시죠. 땅에 물기가 있는데 얼음이 얼려있어요. 그거를 바꿔가면 뻐드득 벗어나면서 땅이 얼어있잖아요. 그렇죠? 땅마저도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재, 재성이 여기 투출된다 하더라도 즉 수한, 물이 차갑고 토동, 땅을 얼려버리죠. 그래서 호무생기,
생기가 이건 호죠 뭐죠? 호가 그 터럭호자죠. 그래서 그 생해주는 기운이 터럭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목 입장에서는 땅도 얼어서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물은 얼어 있어서 나에게 물도 공급해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재관 계무유 소용. 재성이 뭐죠? 무토기토. 자, 토고 관성은 뭐죠? 신금이에요. 그래서 토나 즉 재성이나 관성이 개 모두 무소용.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한목, 차가운 이 간목은 양은 뭐예요? 우리가 음양할 때 양이 뭐예요? 여기서는 양지겠죠. 우리가 추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추면 햇빛의 단밑에 그 햇빛이 드는 단밑에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을 향해요. 여기 양이 뭐죠? 일종의 화를 의미하죠. 따뜻함을 향한다. 다만 병정을 만나게 되면 병정은 뭐죠? 화죠. 화의 입장은 뭐죠?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식상 즉 귀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화를 만나게 되면 간목이 이 물을 녹여줘서 수생목도 되고 그 다음에 얼어있는 땅도 풀어서 나무 뿌리가 잘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차가움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귀함도 열릴 수 있다. 어쨌든 이 얼어있는 거를 풀리게 해주니까 여기서는 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우 개념이 그렇죠? 조우 개념. 겨울에는 뭐니 해도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이 있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 큰 내용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명조를 보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겨울철에 태어난 간목이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태어난 목이고, 자, 경금은 칠살이고, 무토는 편제고, 병화가 있어서 그나마 낫죠. 인 있는데, 자, 인이 뭐죠? 여기에 병화의 장생제가 되죠. 그러니까 목생화로 해주니까 이 병화가 따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뿌리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겨울철에 잣수가 간목이 얼어있는데 이게 화가 녹여져서 좋다라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우 개념으로. 자, 경인, 무자, 갑인, 병인 이 명조에서 재관, 계, 한신. 자, 이거 뭐죠? 무토가 재성이죠. 경금은 뭐죠? 칠살이니까 일종의 칠살이니까 관이로 볼 수 있죠. 자, 재관이 뭐다? 한신. 쓸데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겨울철에 얼어붙은 땅, 겨울철에 얼어붙은 금, 간목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용지, 소용이 없다. 기시상, 그 시상에, 자, 시간에 병화가 청하고 순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설신, 자, 목생화로 이렇게 일간을 설계시키고 조우가 위용, 쓸모가 있게 되었다. 병화가 있어서 풀어주고 따뜻하게 하면서 간목의 기운도 설계시켜주고 이렇게 얼어있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소위 용지동목, 겨울에 목을 쓰는 경우에는 우위수기, 그 더욱 아름답게 더욱 빼어난 기운이 되었다. 이것은 모상서 지조야라. 모상서의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명조가 그러나 붉은은 겨우 근자죠. 겨우 뭐뭐 아니다. 뭐뭐만은 아니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붉은 동수 동목 위연. 자, 동수는 겨울에 얼어있는 물이고 동목은 겨울에 얼어있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수 동목뿐만 아니라 위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토, 겨울의 토도 또한 수조후, 역시 조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겨울철에 이 간목에 자오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토가 있었죠.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지금 얼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동수, 동목, 동토 이것들 모두 뭐 해야 된다? 조우가 된다. 조우는 뭐다? 얼어있다. 얼어있건 뭐다? 화를 동원해서 녹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조우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개 토금 상관. 자, 토생금 상관. 자, 토가 있고 금이 있으면 어째요? 토생금이죠. 그럼 뭐죠? 상관이죠. 그런 상관 생어 동령. 그 겨울철에 동령의 상관 토금이 생겨나면 필수 반드시 뭐다가 인성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 패는 찰패자죠. 찰패. 허리춤이 차다. 자, 여기서 인성은 뭐예요? 토에게 인성은 뭐죠? 화죠. 화생토니까. 자, 화가 있어야 된다. 뭐죠? 겨울철에 동령, 겨울철에 토금이 있을 때는 뭐다가 화가 있어야 된다. 화는 뭐다? 녹여준다. 뭐다? 조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큰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자, 인성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은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명조를 보겠습니다. 무토가 축월이니까 해자축이니까 겨울철에 태어난 토예요. 역시 토가 얼어있죠. 여기에다가 금도 얼어있죠. 여기에 자수, 물도 얼어있죠. 자, 축축한 토는 어떻게 돼요?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역시 얼어있죠. 수도 얼어있죠. 전부 지금 차갑죠.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병화만 하나 있어요. 병화가 뭐죠? 녹여주면 되겠죠. 화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병신합이 되고 있네요. 자, 병신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병화가 밑에 뿌리가 있나 없나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무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얼어있는 계절에 태어난 무토, 신금, 수가 다 얼어있는데 이때 이거를 녹여준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병신합수에서 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주는 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쁠 것 같아요. 자, 대운을 보면 사오미, 병정 이때 오죠. 아니면은 목이 임묘진 이렇게 오죠. 이때. 그래서 이때가 좋지 않을까. 화의 운이 올 때 이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절 볼까요? 자, 전의 청나라의 팽옥인가요? 팽옥린이고 강직공은 이제 그 이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팽성시 다음에 뭐 이렇게 관직 비슷한 거 강직공 옥린지조. 그래서 팽옥린의 명조이다. 강직공이니까 강직한 공이었던 말 좀 이상하죠. 강직한 공이었던 팽옥린의 명조이다. 병자, 신축, 무자, 개축. 자, 근데 축 중에 개신금이 투출되어서 귀진, 귀함의 징조가 있다. 축도 뭐가 있어요? 축계 신기가 있죠. 근데 개수와 신금이 투출돼 있죠. 그런데 무토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재성이죠. 이거는 상관이죠. 관이 없죠. 근데 어떻게 귀함의 징조가 있다고 하죠. 관성이 없는데. 자, 어쨌든 해석은 자, 투출되어서 귀함의 징조가 되었다. 그렇죠? 귀함의 징조가 되었다. 그러나 동토, 겨울철의 토, 축월의 무토니까 겨울철의 토가 한호는 이제 여기 보면 중국의 음력 10월 전후를 이르는 말이에요. 한냉하고 같다고 하네요. 자, 춥다는 거죠. 한호,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음력 10월이니까 11월이니까 차갑죠. 그럴 때 한냉해지고 그 말이죠. 한냉해지고
비병화 조난. 자, 뭐뭐가 없었다면, 즉, 뭐가 아니라면, 즉, 이 말이죠. 병화가 비추어서 따뜻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병화 조난. 병화가 비추어서 따뜻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용 불연. 그 용 쓰임이 불연.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쓸모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희 반가운 것은 기연상 병화. 자, 연간에 있는 병화가 반가운 거죠. 그런데 합이 불화. 병신합으로 해서 불화. 완전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합하는 못 이루고 있다. 병신합을 하고 있으나 완전히 합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운행난방. 운이 아까 뭐죠? 난방. 자, 이게 병정, 사오미. 자, 갑을은 동방이기 때문에 이때도 목생화도 되니까 화도 괜찮죠. 그래서 병화 득지. 병화가 득지. 지지에서 힘을 받아서 이 무토라든가 신금, 계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그 쓰임이 있게 되죠. 개, 득, 현, 기용 그 쓰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얻었다 그 말이죠. 모두. 그렇죠? 그래서 조화, 기우, 위, 금야라. 그래서 조화롭고 기우와 조화롭게 하는 것이 뭐다? 급하게 된 것이다. 뭐다? 결국은 조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조우가. 다시 이야기하면 무토가 추골에 태어났는데 이게 다 지금 금도 얼려 있고 물도 얼려 있고 이게 그 땅도 얼려 있고 물도 다 얼려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병화가 있는데 근데 잘못하면 병화가 병신합을 해서 갈 수 있는데 자 신금이 어떻게 돼요? 병화가 신금을 하는데 합을 하는데 신금도 얼어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합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병화가 지금 뭐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가 온다? 이때 갑을 사옴이 이렇게 동남방으로 운을 이렇게 흘러주잖아요. 인묘진도 동남방이죠. 목이니까 뿌리가 돼주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운이 흘러줘서 좋게 되어갔다. 결론은 뭐다? 이 한 점의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절묘했다. 그것도 운에서 흘러가 주니까 정말 좋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조우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차적. 이 명조는 명감이라는 것은 소비. 자, 비평하는 바다 그 말이죠. 이 명조는 명감이라는 책에서 비평하는 바인데 오위윈 도충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 말이죠. 도충으로 잘못 이해해서 최근에 근래에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죠. 이걸 내가 도충격으로 봤다는 거죠. 도충격으로 잘못 이해했는데 방금 최근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 뭐다? 이노 고래 기이 격국. 자, 고래 옛날부터 전해오는 기이한 격국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죠. 깨달음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그러한 무리들은 이러한 무리들을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기록한다 그 말이겠죠. 기록하면서 나의 과오 잘못된 것도 적는다. 여기서 밝힌다 그 말이겠죠. 밝힌다. 자, 이제 여기다 덧붙이는 건데, 자, 이 명조는 명감이라고 하는 데서 비판하는 바인데, 잘못오자죠. 잘못했다. 이위 도충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도충격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그런데 최근에 방금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기이한 격국들의 대다수의 많은 그러한 유형들일 뿐이다 그 말이죠. 유형들로서 식자 맞죠?
이 간자체가 이걸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식자 있잖아. 이거 지식할 때 이 식자입니다. 덧붙여서 알게 되었다. 차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 뭐다? 기록한다 그 말이죠. 기록한다. 나의 허물, 나의 과오를 여기 덧붙여서 밝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